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무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네. 걷다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정부가 네. 운영을 한다고 해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네.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기존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저는 이 부분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등록 안 한 것 자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네. 계속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니까 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혹시 안 했더라도 자진 신고 기간에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가 2019년에 처음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네. 이때 되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요. 엄청난 동물 등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5년 연속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다음에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5년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매년 면죄부 주는 기간이 생기는 거다라고 딱 인식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올해는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다음에 네.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고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에 1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홍보 자료를 보니까 아예 이 기간에 반려견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0원. 네.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데 뭐 하는 겁니까? 사실 기존에 정말 법 잘 지켜가지고 동물 등록 반드시 해야지, 그거 불법이야 라고 딱 박혀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이거 면죄부 주는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면죄부를 자꾸 주는 거 말고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겁내 많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늘어난다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동물 등록 현황을 보면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내장형 등록 비율이 모두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해에는 예외 없이 모두 외장형 등록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이 자진 신고 기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거 끝나고 나면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동물 등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외장형 등록 비율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외장형 동물 등록의 경우에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동물을 내가 유기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제거해서 유기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동물 등록 방법을 내장형 하나만 허용해 놓고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실효성 있는 내장형 등록만 늘어날 테니까 정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내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동물 등록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항상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장형으로 일원화를 안 하는지 저는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개하고 고양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심지어 주요 선진국도 전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 등록만 허용하고 있고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동물 등록 방법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장형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반려견 키우시는 반려인들이 진짜 자식처럼 키우시잖아요. 동물 등록을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사실 반려인들 입장에서도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등록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면 내장형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제발 법적으로 일단 내장형 일원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진 신고 기간에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내장형으로 반드시 좀 등록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강조해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변경 신고입니다. 맞습니다. 동물 등록을 했다고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동물 등록을 했는데 이 보호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아니면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네. 이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경 신고도 법적 의무 사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역시 면제되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변경 신고를 안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기간에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래 반려동물을 키우신 반려인들도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인식을 거의 안 하고 계신 게 맞아요. 맞거든요. 변경 신고 사실 또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도 반드시 사망 신고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까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건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